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PPP 융자금 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스텝 바이 스텝, 라인 바이 라인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PPP 스케줄 A 워크시트이 보이죠.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될 것은 크게 중요한 세 가지 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워크시트하고 스케줄 A 워크시트하고 그리고 스케줄 A, PPP 스케줄 A 그리고 Forgiveness Calculation Form. 이게 이제 메인 신청서죠. 자, 그러면 근데 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이 바로 스케줄 A 워크시트입니다. 자, 스케줄 A 워크시트는 세 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테이블 1, 테이블 2, 그리고 FTE Reduction Safe Harbor 계산하는 것.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먼저 테이블 1, 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과 2는 간단히 이해하게 도와드리면 10만 달러 이하의 직원은 테이블 1, 10만 달러 이상의 직원은 테이블 2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1부터 이제 살펴보는데 여기 이제 안내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covered period와 alternate period를 covered period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covered period라는 것은 내가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계산해서 8주 이것은 직원에게 급료를 지급한 날짜부터 계산해서 8주. 그것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수 있죠. 탕감 기간은 지금 녹음하는 현재 이 순간까지는 8주기 때문에 8주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연장되면 연장되는 만큼 변경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테이블 1을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컬럼은 employee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employee identifier 이건 social security 마지막 네 자리 종업원의 social security number 마지막 네 자리를 넣으시면 되고 이 cash compensation은 탕감 기간 동안에 지급된 급료 이렇게 하시면 되고 average FT는 종업원 수 이것은 wage reduction 되는 거 그러니까 종업원 그 급료가 줄어드는 이것만큼 탕감 금액이 삭감되는 금액을 환산해서 계산한 금액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로이 이름에 보면 인플로이를 제가 예를 들어서 A, B, C, D, E 5명의 예를 들었는데요. 여긴 이름만 넣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 시간당 얼마 받고 이런 인포메이션 여기다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A는 15달러 이렇게 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근무 시간입니다. 언제 동안? 요 탕감 기간 8주 동안에 일한 시간들이에요. 좀 다양하게 넣은 이유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 스케줄 employee C는 regular wage가 25달러였는데 탕감 기간 동안에는 15달러만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캐시 컴펜세이션 어떻게 나왔어요? 15달러 곱하기 15시간 근무했으니까 15시간에다 8주 동안 1800달러.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겁니다. 그러면 박스 1은 이것의 합계. 그 다음에 요거는 직원 평균수라고 이해를 하시라고 했는데 계산 방법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근무한 시간 나누기 40을 하는 거예요. 40시간 나누기 40하면 얼마죠? 1. 20시간 나누기 40하면 얼마죠? 0.5. 10시간하고 15시간은 다 40시간, 0.5보다 아래지만 무조건 다 0.5. 0.7이 돼도 0.5, 0.8이 돼도 0.5예요. 1.2도 1이고 1.5도 1이에요. 그래서 FTE는 0.5와 1만 계산한다. 그래서 이걸 합계내면 2.5가 되는 거죠. 박스 3는 리덕션 되는 웨이지에 토를 넣게 돼 있어요. 테이블 2는 10만 달러 이상 직원을 계산하는 거라 그랬죠. 예,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10만 달러까지만 페이롤 코스트로 계산하기 때문에 10만 달러 나누기 52주를 하면 1주당 얼마가 나오겠죠. 거기에 탕감 기간인 8주를 곱하면 8주 동안에 페이롤 코스트로 계산할 금액이 맥시멈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시간당 50달러고 40시간을 풀타임 일했는데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8주 동안의 급료가 16,000달러이지만 맥시멈 10만 달러까지만 공제받기 때문에 15,385달러 이상은
계산하실 수가 없어요. 페롤 계산을 탕감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풀타임을 했으니까 40 나누기 40에서 1. 그래서 박스 5의 토럴은 1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폼을 박스 테이블 1, 2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FTE Safe Harbor. 자, 이것은 종업원 수가 줄므로 인해서 탕감 금액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텝 1은 뭐냐면 2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SCBA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FTE를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 계산 방법으로. 그렇게 계산했더니 5다. 스텝 2는 2월 15일 현재 2월 15일에 들어가 있는 날짜가 들어가 있는 그 페이 피리오드의 FTE가 얼마냐? 계산해 봤더니 아까 그런 방법을 계산했더니 6이다. 그러면 스텝 3에서는 만약에 스텝 2가 스텝 1보다 크다면 스텝 4로 가라 그랬어요. 스텝 4로.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게 변동이 없으면 당연히 뭐 리덕션 되는 게 없는 거죠. 이게 6이고 이게 6이면 리덕션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요 기간 동안의 직원 수가 한 명을 해고해서 이렇게 작았을 때 뭐 이게 2명이 될 수도 있고 1명도 될 수 있고 그렇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라? 스텝 4로 가라. 그럼 스텝 4로 오면 June 30, 6월 30일 현재의 FTE를 계산한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죠. 6월 30일. 6월 30일 현재 FTE를 계산해서 그것이 6이면 has been satisfied. safe harbor에 satisf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덕션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직원의 이 FTE가 6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스케줄 A로 가서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계산해서 금액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기간 동안의 직원의 수가 줄었어도 6월 30일 현재 직원 수가 2월 15일 페이 피리어드 때 FTE로 회복이 되면 그러면 리덕션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7가지 비밀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 A 워크시트를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아까 웨이지 리덕션 계산하는 걸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금액은 바로 내가 그 탕감받을 금액을 직접 깎아먹는 금액이기 때문에 계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3가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hourly rate이 no change인 경우, hourly rate이 no change인 경우. 그건 어떤 경우냐면 employee A의 경우입니다. employee A를 보면 $15인데 원래 레귤러도 $15였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시간만 줄어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지금 웨이지 리덕션이 제로잖아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냐면 이렇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스텝 1의 A는 탕감 기간 동안의 웨이지가 아까 얼마였죠? $15였어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즉 요 기간은 우리가 그 팬데믹 시작하기 전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요때 그 에버리지 그 웨이지가 얼리 웨이지가 $15였다. 그럼 변동이 없죠. 예, 이렇게 되면 1A, 스텝 1A 나누기 1B를 해서 1.0이 됩니다. 0.75가 넘게 되면 그러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박스 3에 뭐라고 인풋을 해라? 제로로 인풋을 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제로로 인풋이 돼 있어요. 그래서 리덕션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hourly rate이 reduced 된 직원 3를 C를 보겠습니다. C는 레귤러가 $25였는데 $15로 줄어들었죠.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 보겠어요. hourly rate이 줄어들었을 때. 탕감 기간 동안에 $15를 받았죠. 그런데 1월 1일부터 3월 30일 날은 $25였었어요. 그러면 15달러 나누기 C에서 15달러 나누기 25로 하면 0.6이 나옵니다. 0.75보다 작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텝 2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스텝 2로 오겠습니다. 스텝 2로 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Safe Harbor 아까 배웠던 그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15일 현재 급료가 얼마였죠? 시간당 $25였죠. 그런데 2월 25일부터 4월 26일 요때 탕감 기간 또는
요 기간을 계산하셔야 돼. 2월 15일서부터 4월 26일 동안의 급료가 얼마냐 시간당. 그것이 15달러였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2B와 2B 15달러와 2A 요거를 비교하는데 이 금액이 같거나 크면 괜찮은데 작죠 지금 B가. 작으면 뭐라고 되냐면 2C로 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기회를 주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6월 30일 현재의 급료가 시간당 임료가 얼마냐? 그런데 20달러예요. 이건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미지로 정합니다. 이것이 25달러 이상이면은 제로가 돼요. 세이프 할버에 해당이 되니까. 그게 20달러 아직도 이게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텝 3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1B는 뭐였죠? 25달러. 요 기간 동안의 시간당 임금 25달러 곱하기 0.75, 75%까지를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75를 곱하면 18불 75센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18달러 75센트를 15달러인 3A, 여기 보면 3A, 요 18달러 75죠? 요거를 1A, 요 탄광 기간 동안에 받았던 급료를 빼요. 그러면 18달러 75센트에서 15달러 빼면 얼마가 나오죠? 3달러 75센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하는 것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hourly worker이 나옵니다. 요 밑에는 salary worker예요. hourly worker 쪽으로 가셔가지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냐? 40시간이라고 그러니까 4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average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때는 이제 정상적이니까 40시간을 당연히 했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D로 가셔서 곱해야 되는데 뭘 곱하냐면 3B는 뭐예요? 스텝 3B. 여기 계산 3달러 75센트 곱하기 뭐를 하냐면 40시간. 스텝 3의 C인 40시간. 즉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상적이었을 때 근무했던 그 시간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50달러가 나옵니다. 이것 곱하기 8주를 해요. 그러면 1200달러. 이 1200달러를 박스 3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 박스 3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것만큼을 탄광금액에서 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지금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잘 이해가 안 되시 한 번 더 영상을 보세요. 그 다음에 샐러리 받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D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D 직원 같은 경우는 20시간을 일했고 20달러를 받았어요. 그래서 3,200달러예요. 이분이 샐러리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커버드 피리어드 탄광 기간 동안에 20달러에 20시간 일해서 52주라면 에버리지 총 애뉴얼 샐러리가 2800달러가 되겠죠. 만약 이렇게 계속 1년 동안 일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은 레귤러 정상적이었을 때 받았던 애뉴얼 샐러리 연봉이죠. 이것을 비교해서 요거하고 뭐를 해봐라, 나누어 봐라, 디바이드 해봐라.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 0.5가 나와요. 꼭 반이죠. 그렇죠? 20아워리니까 40시간에서. 그러면 이것은 0.75보다 작네요. 0.75가 보다 높으면은 오케이,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프 하버에 해당이 되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작게 만든 겁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어디로 가라? 스텝 2로 가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텝 2로 나오면은 2월 15일 현재 연봉은 얼마? 41,600달러. 이때는 정상적이었으니까요. 이 금액에서 B는 2월 15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급료는 얼마 받았냐? 자, 이럴 때는 급료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평균 애니얼 샐러리가 2800달러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2B와 또 뭐를 계산하냐면 2A 요 두 개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2B가 크면은 스킵하면 되는데 또 작죠. 작으니까 스텝 3로 가야 돼요. 그래서 스텝 3로 가는 게 아니라 그 2C로 가야 되죠. 요 2C로. 그러면 2C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6월 30일 현재 지금 요 기간에 받은 급료가 레귤러보다 작기 때문에 C로 왔는데
C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6월 30일 현재 이 직원의 급료가 41,600달러로 회복이 되었다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세이프 할버로 리덕션 받는 게 없어요. 하지만 가정을 합니다. 30시간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31,200달러를 받게 돼요. 자, 그러면 sorry. 해당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스텝 3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스텝 3로 넘어가면 뭐를 하게 되냐면 1B라는 건 뭐였죠? 레귤러 연봉이에요. 레귤러 연봉의 0.75, 31,200달러가 나왔어요. 이만큼 지급해 주면은 이제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0.75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서 지금 이제 얘가 31,200으로 돼서 공교롭게 똑같이 되는데 이걸 좀 작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1A, 3A에서 1A를 뺍니다. 그러면 3A에서 1A를 빼면 31,200달러에서 1A인 28,800달러를 빼요. 그럼 1,400달러가 나오죠. 1,400달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1,400달러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hourly worker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hourly worker는 여기서 계산했죠. 여기는 salaried worker이에요. 그래서 3B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1,400달러 곱하기 몇 주? 8주. by 8을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3,200달러가 나오죠. 이것을 52주로 나누면 1주당 금액이 나옵니다. 그럼 52주로 나누면 1,600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8주에 해당되는 1주 급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600달러를 어디에다가 first page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큼 리덕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러리도 이해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스케줄 A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스케줄 A에는 잘 보시면 테이블 1에 토를 넣게 돼 있고 테이블 2에 토를 넣게 돼 있고 그 밑에 들어가면 이제 compensation to 오너한테 지급된 거 넣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탕감 금액에 가기 전까지 FTE를 계산하는 것을 넣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여기에 이제 라인 1이 이제 페이롤 코스트 토를 계산하게 돼 있는데 큰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테이블 1, 2 다시 보면 오너 컴펜세이션 된 거, 토럴 페이롤 코스트, 그 다음에 FTE 이제 세이프 하버 계산하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테이블 1 보시면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을 넣는 거예요. 박스 1, 2, 3. 그래서 스케줄 A를 보시면 박스 1 토럴 컴펜세이션, 그다음에 박스 2는 그 평균 그 직원 수 계산한 거 있었죠. FTE 2.5. 그 다음에 박스 3 2,800. 요 2,800불은 아까 우리가 계산한 요 1,200달러를 합한 금액을 1,200달러하고 1,200달러 합한 금액을 2,800달러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 있냐면 탕감기간 연평균 급여가 위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의 연평균 급여의 75%가 되면 이게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리덕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셀러리가 줄어든 게 25%보다 작으면 0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체크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요. 자,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2,800달러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테이블 2 금액을 넣게 돼 있죠. 박스 4와 박스 5. 자, 박스 4와 박스 5는 뭐였죠? 네, 박스 4는 10만 달러 이상 지급되는 직원의 총 컴펜세이션 합계 그리고 평균 직원 수 FTE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죠. 그것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15,385달러 1. 그 다음에 이제 non-cash compensation payroll cost 우리 다 알고 계시죠. health insurance, retirement plan, 그 다음에 종업원 급료에 부담하는 스테이트하고 로컬 텍스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넣은 겁니다. 여러분이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 라인 9이 중요하죠. 라인 9 여러분 많이 질문 있으시죠? 나한테 지급한 거 내가 주인이고 나한테 지급한 거는 여기다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뭐 셀프 임플로이들
그 다음에 제너럴 파트너십, 제너럴 파트너들을 가져가신 금료는 여기다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토럴 페이롤 코스트 계산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라인 10은 페이롤 코스트가 1, 4, 6, 7, 8 and 9을 합해서 여기다 적혀놓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는 게 번거로우니까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1번은 언더 10만 달러 이하의 총 급료고 4번은 오버 10만 달러의 총 급료였고 건강보험, 리타이먼트 플랜,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 여기 계산한 거 요거죠. 그 다음에 오너에게 지급된 거 이거를 전부 합해서 여기다 넣게 돼 있어요. 이것이 페이롤 코스트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페이롤 코스트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풀타임 이퀴벌런시를 계산하는 리덕션 캘큘레이션.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는데 1월 1일부터 탕감 기간 끝까지 1월 1일부터 탕감 끝까지 직원 수가 변동이 없으면 이 13번에 이렇게 1.0으로 놓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리덕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 FTE 숫자가 3.5일 경우에 지금 이 3.5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 2.5 여기 1 합해서 이렇게 3.5가 나왔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여기에 6번에 라인 11에는 chosen reference period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상적일 때 지난해 2019년 정상적일 경우 또 그 다음에 2019년 비즈니스가 없을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 사이 그 reference period 그 비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 그 탕감 기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그 종업원 수 쉽게 얘기해서 FTE를 계산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6하고 비교를 해서 이 0.58 계산해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12, 3.5 나누기 6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0.8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다음 화면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케줄 A까지 이해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신청서 들어갑니다. 신청서 들어가면 비즈니스 이름 집어넣고 DBA가 있으면 DBA를 넣으시면 돼요. DBA가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주소 넣고 Tax Identification Number 만약에 개인 자영업이면 본인 소셜 번호 넣으셔도 좋습니다. 연락처 넣으시고 이름 컨택 넣으시고 이메일 넣으시고 SBA PPP 론 넘버 넣으시고 랜더 PPP 론 넘버 이거는 은행에서 부여한 넘버고 이건 SBA에서 부여한 넘버예요. 그리고 PPP 론을 얼마 하셨는지 금액을 넣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해하셔야 될 거 론 디스버스먼트 데이트라는 것은 론이 펀딩된 날짜를 넣으시는 겁니다. 론이 펀딩된 날짜. Employees at time of loan application. 론을 어플라이 했을 때 그 employee 숫자를 집어넣으시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탕감 신청을 했을 때 직원 수를 여기다 넣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EIDL Advance Amount 받으신 게 있으시죠? $10,000까지 무상 지원되는 거 그거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넣고 안 받았으면 안 넣으시면 돼요. 여기는 6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6,000불을 넣은 겁니다. 직원 1명당 $1,000씩 받으셨으니까요. 그리고 EIDL Application Number 이거 신청했을 때 받은 어플리케이션 넘버가 있으시면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롤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느냐 바이위클리냐 트와이스 만트냐 만틀리냐 여기에선 바이위클리로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요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커버드 피리어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둘 다 쓰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200만 달러 이상 론을 하셨을 땐 여기 반드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리덕션이 하나도 없고 100% 다 탕감을 받을 때를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줄 A에 페이롤 코스트 계산했었죠. 스케줄 A에 워크시트에서 스케줄 A에 페이롤 코스트 여기에 토로 페이롤 코스트 라인 10 이 금액이 3758로 이 금액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몰게지 인트레스트 렌트, 리스 이건 페이롤 코스트가 아닌 거 넌 페이롤 코스트 금액 그걸 계산한 금액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웨이지 리덕션입니다. 이 2,800달러가 여기 와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첫 페이지에서 계산했었죠. 이 계산은 이 2,800 박스 3가 있는 것이 일로 와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걸 다 더해 이건 다 공제받는 거니까
탕감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여기에서 리덕션 되는 2,800달러를 뺀 그 나머지를 4,185달러를 여기다 기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fully 다 디덕션을 받을 거예요. 1일 경우에요. 그래서 이것이 1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은 계산을 여기서 했었죠. 이렇게 다 레이드 오프된 직원이 하나도 없어서 fully FTE 또 그 세이프 하버에 해당돼서 1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반영을 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41,285달러에 100%가 내려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탕감 금액이 정해지는데 두 번째는 론 금액이 아까 예를 얼마를 들었죠? 3만 달러를 정했어요. 그 다음에 요 금액 계산하는 거 잘 보시면 재밌습니다. 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라인 1 쭉 올라가시면 페이로 코스트죠. 37,585달러. 이 37,585달러를 나누기 0.75로 합니다. 75%. 이렇게 하면 5113달러가 납니다. 요거를 여기다 기입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비교해서 가장 낮은 숫자만큼이 탕감되는 겁니다. forgiveness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론 금액이 6만 달러라고 가정을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5113달러가 탕감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less 100%를 탕감 못 받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어떤 경우냐면 0.58이 됐을 경우 이거 아까 어디서 보셨죠? 스케줄 A에서 보셨죠? 스케줄 A에서 박스 2, 5가 3.5일 경우에 그 chosen reference period 그러니까 작년도 요 기간에 선택 기간에 FTE를 계산해서 나온 요 0.58을 여기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탕감받을 수 있는 41,285달러 금액에서 0.58을 내서 23,945달러가 여기에 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보겠어요. 자, 벌써 감 잡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융자 금액이 3만 달러죠. 그리고 이것은 아까랑 똑같이 계산하죠. 1번에 페이롤 코스트 37,585달러 곱하기 75%. 이 중에서 어떤 금액이 탕감된다 그랬죠? 세 금액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 23,945달러. 그래서 이렇게 페이롤 리덕션이 많이 되면 탕감 금액이 줄어드는 거가 되겠죠. 자, 이 결과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을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작성이 끝나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서티피케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이니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증 절차예요. 제일 먼저 있는 건 조건에 맞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내가 인증하는 거고요. 줄은 종업원 급여는 공제했다. 급여 비용이 아닌 것은 20% 넘지 않는다. 그리고 10만 달러 이상 넘은 급여는 제외했다. 이렇게 다 계산하면서 지금 그대로 사실대로 따라 했다는 것을 인증하시는 겁니다. 융자금 오용은 처벌받는 것을 난 이해하고 있고 탕감 조건 계산은 정확히 했다. 2020년 2월 15일 이전 모든 자료를 랜더에게 제출했다. 이런 것에 하고 이것은 이런저런 거로 해서 잘못되면은 벌금과 제의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금 보고 서류는 제3기관과 공유함을 이해하고 있고 SBA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도 이해하고 있다. 신청자 자격은 재검토하게 될 것이며 SBA는 랜더에게 PPP 탕감 자격 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다 이해했다는 것에 이니셜 하시고 사인하시고 이름 쓰시고 날짜 쓰시고 타이틀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옵션이에요. 이것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표시하셔서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PPP 융자금 탕감 신청서를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해 봤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고백해서 한번 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레코멘드가 되고요. 그렇지만 본인이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이해하셔서 PPP 융자금 최대한으로 탕감받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